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60에서 70년대 전성기를 보내던 잉글랜드 축구는 80년대 접어들어 영광을 이어가지 못하고 많은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헤이즈 참사로 인한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는 스타 선수들의 이탈을 이끌었고, 이는 곧 리그 경쟁성과 인기의 감소로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새로운 리그 창설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돈, 정확히는 중계권료였습니다. 당시 중계권료에 대한 구조는 이상했습니다. 1부 리그 팀들의 수익이 하부 리그 팀들과 배분되는 괴상한 구조였죠.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잉글랜드의 방송사들은 구단에게 독점 중계권에 대한 제안을 했고, 이것이 곧 프리미어리그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1992년 새롭게 창설된 프리미어리그에 기존의 풋볼리그의 구단들이 흡수되어 새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지금 더 이상 최상위 무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사라진 원년 멤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벤트리 시티입니다. 23-24 시즌 FA컵 4강에서 맨유를 상대로 3대3 동점을 만들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며 힘들게 했던 바로 그 팀인데요. 당시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코벤트리 시티가 아니라 맨시티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을 정도로 강한 임팩트를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요케레스가 과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던 구단이자 램파드가 이끌고 있는 팀으로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코벤트리는 역사적으로 꽤나 오랜 기간 1부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1967년 1부 리그로 올라온 뒤 무려 34년 연속 머물렀죠. 하지만 이들은 항상 강등권 위에 있는 팀, 위태위태한 팀으로 여겨졌습니다. 코벤트리 시티를 거쳐간 나름의 네임드 감독으로는 대표적으로 고든 스트라칸을 꼽을 수 있는데요. 퍼거슨의 초기 제자 중 한 명으로 이곳에서 선수 커리어 말년을 보낸 그는 동시에 감독으로 부임하며 첫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쳐간 네임드 선수들로는 디온 더블린, 로비킨, 벨라미가 있습니다. 디온 더블린은 과거 퍼거슨이 맨유에 영입한 선수로 그만큼 재능의 크기가 큰 공격수였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잦은 부상으로 고전하던 시기에 에릭 칸토나가 영입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고 결국 기회를 찾아 코벤트리 시티로 이적하게 되죠. 1994년 당시 코벤트리 시티에는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디올린에게 향하는 패스나 찬스들이 반복되면서 그는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습니다. 98년에는 오원, 크리스 서튼과 함께 공동 득점왕으로 등극하는 등 리그 탑 클래스 공격수 반열에 오르며 쟁쟁하던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발탁되기도 했죠. 제가 코벤트리 시티를 설명하는데 더블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그가 있던 시기가 나름의 전성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는 그의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 매번 빈공에 시달렸는데요. 이때 차세대 미래 자원으로 로비킨이나 벨라미 등 여러 어린 공격 자원들이 영입된 것입니다. 로비킨은 12골을 터뜨려 팀의 잔류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의 재능에 주목한 인테르가 단 한 시즌 만에 그를 영입해갔습니다. 그리고 코벤트리가 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클럽 레코드를 경신해 영입한 선수가 바로 벨라미인데요. 그러나 그의 공백을 제대로 메워주지 못하면서 2001년 강등과 동시에 팬들의 비난 속에서 팀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강등된 코벤트리 시티는 현재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4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챔피언십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 24-25 시즌에는 램파드 체제에서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 승격엔 실패했지만 과연 이번 시즌 다시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프로리그가 아닌 논리그에 속한 오이덤, 이 작은 구단이 놀랍게도 프리미어리그 원년 멤버였습니다. 오이덤은 맨체스터주의 오이덤 지역을 연고로 하는 작은 구단으로 프리미어리그 창단 당시 약체에 속하는 팀이었는데요. 이들의 전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른 맨체스터 연고 구단인 맨유나 맨시티에게 유스 선수들을 거의 빼앗기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길러낸 선수가 리그 탑급 자원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1991년에 일부러 승격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첫 시즌에 계속해서 강등권에 머물렀지만 막판 3경기에서 3연승을 거둬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부터 재정적인 이슈가 있었고 중계권료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1994년 21위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재정난이 들이닥치며 어느덧 3-4부를 맴도는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이들은 2010년대 접어들어 2부로의 복귀를 위해 투자를 천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구단주의 지나친 간섭과 그의 가족들이 선수 선발이나 이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대표적으로 오이덤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스콜스나 헤리퀴엘이 얼만가 경질되는 등의 구단주의 횡포로 인해 오히려 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며 재정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된 이들은 2022년에 5부 리그까지 떨어지면서 114년간 지켜온 풋볼리그 지위를 잃고 말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출신 팀 중 처음으로 프로리그가 아닌 논리그로 떨어진 팀이란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2029년 승격에 성공해 4부 리그, 프로리그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으며 새롭게 바뀐 구단주 아래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윈블던,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세계 글랜드슬램 테니스 대회 중 하나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테니스만큼이나 이곳을 연고지로 하는 과격한 축구팀이 유명했었는데요. 윈블던을 대표하는 윈블던 FC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86년부터 일부에 속했던 윈블던은 거치고 투쟁적인 플레이로 악명을 높이며 크레이지 갱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구단 문화 자체가 기행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신입 선수의 옷을 불태운다거나 동료의 자동차를 분해 훈련장에 갖다 놓는다든지 머리카락을 강제로 밀어버린다든지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소위 미친 짓을 많이 하던 팀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이미지에 걸맞게 피지컬을 앞세운 선굵은 축구를 선보였는데요. 원조 남자의 팀, 축구 3회 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조키니어 감독 아래 섬세하게 다듬어지며 준수한 성적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자, 조키니어,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꽤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대 중반 뉴캐슬의 소방수로 부임했다가 팀의 분위기를 더 망치고 떠난 인물로 기억되고 있죠. 그렇게 앨런 시어러가 소방수로 투입되었지만 강등되어버린 스토리는 꽤나 유명합니다. 어찌됐던 이 시기 조키니어는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한데 모아 언더독의 정신을 보여주며 93-94 시즌 리그 6위를 기록해 프리미어리그 최고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구단의 예산과 규모 대비 준수하다고 할 수 있는 성적을 기록해 나갔지만 1999년 조키니어 감독이 심장질환 문제로 감독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임하게 된 것이 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조타수를 잃은 윈블던은 헤매기 시작했고 점차 본래 색채를 잃어버리면서 이들은 해당 시즌 리그 18위로 무려 8시즌 만에 강등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재정난에 휩싸이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2002년에 접어들어 뜬금없이 구단주가 90km나 떨어진 밀턴 킨스로 연고지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서 기존의 윈블던은 밀턴 킨스 돈스 구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먼거리 연고 이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렇듯 순식간에 자신들이 응원하던 팀이 사라진 팬들이 반발해 비슷한 시기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AFC 윈블던이라는 시민구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밀턴 킨스 돈스가 윈블던 FC의 역사와 관련된 권한들을 포기하면서 새로 창단된 AFC 윈블던이 모든 것들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들은 3, 4부 리그를 맴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동안 우리나라의 농심이 이들의 스폰서이기도 했고 풋볼 매니저를 운영하는 스포츠 인터랙티브가 이들을 오랜 기간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셰필드 웬스데이입니다. 이들이 연고로 하고 있는 셰필드시는 영국 축구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영국 최초의 축구 클럽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 팀은 셰필드 웬즈데이도 아니고 셰필드 유나이티도 아닌 셰필드 FC라는 팀이지만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 탄생한 팀 중 하나가 셰필드 웬즈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스데이, 수요일이란 이름이 붙은 점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셰필드 웬스데이가 매주 수요일에 경기를 치르던 웬스데이 크리켓 클럽에 의해 창단됐기 때문입니다. 연고지의 이름과 크리켓 클럽의 이름을 그대로 빌려오면서 지금의 셰필드 웬즈데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셰필드 웬스데이는 초창기 프리미어리그에선 꽤나 경쟁력 있는 팀이었습니다. 91년 1부 리그로 올라온 이들은 첫 시즌 리그 3위란 엄청난 돌풍을 보였으며 90년대 중반까진 유럽 대항전 진출에 근접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호성적을 이끈 핵심 선수는 데이비드 허스트, 크리스 워들입니다. 먼저 데이비드 허스트는 제이미 바디가 팬인 것으로 유명하죠. 183km 속도의 슈팅을 때리는 무지막지한 발목 힘을 자랑하는 원초적인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들인 조지 허스트가 지난 24-25 시즌 입스위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모습을 드러내 나름의 임팩트를 남기기도 했죠. 크리스 워들은 당시로선 보기 드문 잉글랜드의 테크니컬 드리블러로 토트넘 레전드 출신의 선수였습니다. 마르세유를 거쳐 베테랑의 나이에 고국 잉글랜드로 돌아와 화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셰필드에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대가 저물고 에이스의 바통은 이탈리아 듀오 디카니오 카르보네 듀오가 이어받으며 이들이 90년대 중후반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이처럼 셰필드 웬스데이는 경쟁력을 보여주던 팀이었으나 프리미어리그 내의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구단주의 부족한 투자 여력, 상업수익에 크게 밀리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핵심 자원들의 이탈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 수비진은 노후와 공격진은 빈공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9900 시즌에 급격히 추락하며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챔피언십에서도 반등하지 못하고 어느덧 2부 리그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가장 최근인 2016년에 공격적이면서 조직적인 축구로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오르는 돌풍을 보여준 것이 그나마 반짝했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단주의 경영 실패로 임금체불 문제 이슈가 크게 불거지며 2027년까지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무려 11명의 선수들이 계약 해지 형태로 다른 팀으로 떠나거나 FA를 취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수들도 출전 거부를 하기도 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25-26 시즌 이들의 성적이나 행보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블랙번 로버스입니다. 이 팀을 이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까 싶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모습을 드러낸 지도 15년이 지났으니 선정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달글리시 감독 아래 앨런 시어러, 크리스 서튼을 앞세워 깜짝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통 강호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산타크루즈, 베니미카시, 벤틀리, 페데르센, 크리스토퍼 삼바가 뛰던 신흥 강호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승격과 프리미어리그 출범이 맞물리며 프리미어리그에서 곧바로 첫 시즌을 맞이한 이들은 90년대 초반 우승도 거두는 등 호시절을 보냈지만 1999년 갑작스런 부진에 강등됐고 2001년에 다시 승격한 뒤 새 판을 짜나갔습니다. 승격 후에는 맨유에서 전설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 앤디 콜 요크를 차례로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는데 이들의 기량이 전성기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는 포텐이 터진 데미안 더프가 블랙번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블랙번은 과거처럼 앨런 시어러와 같은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변실한 여러 멤버들의 조직력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4년에 부임한 신인 감독 마크 휴즈의 지도 아래서 빅4를 위협하는 팀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마크 휴즈가 떠난 뒤 부임한 포린스의 대실패, 그리고 무너져가던 블랙번의 긴급 소방수로 투입되어 안정화시킨 엘러다이스의 갑작스런 경질, 그를 경질시킨 새 구단주의 여러 삽질 등이 쌓이면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새 구단주가 빅샘의 수비적인 축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생각으로 마라도나와 같은 스타 감독을 데려와 구단을 마케팅하고 부흥을 이끌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구단주가 간과한 것이 선수단 내부의 반발이었습니다. 결국 새 감독을 찾지 못한 구단 측은 구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스티브 킨 수석 코치를 승격시키게 되죠. 하지만 성적 부진 속에서 블랙번은 결국 2012년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엘러다이스의 해임이 몰락의 도화선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블랙번은 3부 리그까지 떨어지기도 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현재는 챔피언십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지난 시즌에는 리그 7위로 아쉽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과연 25-26 시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들 중 어떤 팀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보고 싶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